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김건후입니다. 2021년 빅스퀘어 유니언 빅데이터 프로모션 관련해서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플랫폼 부문과 플랫폼에서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키는 자리에 갖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앞서의 플랫폼 내용과 동일하고요. 사업 개요, 주요 데이터 및 서비스, 활용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우리 플랫폼은 다이아몬드 2라고 하는 이제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2에 대한 이제 그 의미는 모빌리티 데이터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수상적인 의미로 다이아몬드를 이제 우리가 쓰려고 하면 어떤 이제 원석을 채굴을 해서 원석에서 수집되는 어떤 이제 가공 기술, 뭐 커팅을 어떻게 한다든지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에 대한 종류가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목에 걸 건지, 손에 걸 건지, 귀에 걸 건지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에 대한 활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역시도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그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는 센터들이 산재되어 있는 그 광산으로부터 원석을 발굴을 하고 우리 플랫폼에서는 어떤 활용 목적에 맞게끔 세공을 하는 단계로서의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2라고 하는 브랜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2 플랫폼에서의 이제 구축 방향은 교통 모빌리티 데이터 중심으로 유통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 그리고 교통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서 공공주도형의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 그리고 유통 플랫폼이기 때문에 교통 분야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취지 아래 국민 누구나 접근 및 활용 가능한 교통 모빌리티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나 차량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교통 서비스들을 이제 그 혜택을 제공받게 되는데요. 그러한 서비스들이 단절되지 않고 심리스하게 연속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행자의 시공간적, 행태적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의 중요한 속성인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우리 플랫폼에서는 제 첫 번째 구축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빅데이터는 결국 이제 이동 주체, 사람이나 차량에 대한 이동 주체의 움직임을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국가 전역에 대한 통행 행태와 특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시공간적인 데이터로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빌리티 데이터에 대한 종류에 대한 예시를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출발지에서 집을 밖으로 나와서 도착지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이제 모바일 기준의 기지국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면 차량에 부착된 내비게이션 단말기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 그리고 주차장을 이용하게 된다면 주차와 관련된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열차를 탄다라면 열차 운행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버스 데이터라든지 대중교통 카드 이력 데이터들이 존재를 해서 지금은 이러한 데이터들이 각 기관과 각 수집 주체에 의해서 분절되어서 수집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각 기관이나 수집하고 있는 기관의 목적에 맞게끔 하는 서비스들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단절된 서비스와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어떠한 대상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축 방향으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이라고 하는 도메인에 대해서 살짝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이제 특정한 대상자가 아닌 불특정 대상자 모두에게 서비스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분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교통 관련된 데이터 역시도 어떠한 특정한 어떤 기업 중심이나 기관 중심이 아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골자 아래 저희는 구축 방향을 공공주도형 교통 플랫폼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유통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존의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는 곳에 쓰이게끔 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요자에게 맞춤형의 데이터를 지원한다든지 혹은 데이터를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데이터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이제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플랫폼에서는 서비스 창출 영역에 지원하는 공급과 지원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컨소시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위원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운영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플랫폼 구축기관으로 이제 한국철도공사가 교통 분야의 어떤 메인 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센터의 입장에서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공급하는 KT나 그리고 신용정보를 공급하는 코리아 크레딧 뷰로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원시 GPS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나비 시스템즈가 있고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센서에 소집되는 이미지 데이터와 지자체 CCTV에서 촬영된 영상 이미지들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지역과 지자체 중심의 어떤 데이터들을 공급하는 대전광역시, 그리고 포항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그리고 진주시청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서울시청과 함께 데이터를 추가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플랫폼에서 구축하고 있는 주요 데이터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플랫폼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구분을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 이동에 대한 데이터, 차량 이동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이 사람과 차량에 대한 이제 행태 분석 데이터, 그리고 공간 정보 데이터로 구분을 해서 약 40테라 정도의 데이터를 189종에 대해서 구축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사람 이동 데이터는 정의를 저희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이동 궤적 또는 출로 적지가 분류 가능한 데이터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행태 분석 데이터는 사람 또는 차량 등 이동 주체의 행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정보 데이터는 이동 주체의 이동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PY 정보라든지 공간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플랫폼은 유통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용자가 데이터를 손쉽게 찾을 수가 있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결국엔 목적이기 때문에 교통 분야에서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상 시계열적이고 공간적인 어떤 분포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DB화해서 지도 기반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 서비스를 고도화해서 이용자분들께서 좀 더 이제 편의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기획하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작년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개정 시행되면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제 가명 정보를 활용한 결합 전문 기관을 중앙 부처별로 두게끔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을 한국도로공사를 지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저희 플랫폼 운영기관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연락을 하셔서 어떤 가명정보와 관련된 결합 서비스들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활용 사례입니다. 이 활용 사례는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단위 센터별로 배포를 하거나 혹은 이제 어떤 필요 목적에 맞게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제공했던 사례 중심으로 몇 가지를 추려서 가지고 왔는데요. 추려보니 2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간 분야에서는 서비스 발굴이나 고도화하기 위한 사례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공공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 대책을 통해서 어떤 정리된 사항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먼저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앞서의 그 오프닝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성남시의 CCTV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노테이션 AI라고 하는 기업에서는 어떤 이제 그 비정형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하고 어노테이션하는 어떤 저작 도구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 제품을 베트남의 수출을 통해서 어떤 계약 달성하거나 혹은 어노테이터를 44명 정도 교육을 해서 배출하는 등의 어떤 일자리 창출 사업과의 연계 내용에 대한 이제 성과들을 달성을 해서 아마 이제 오프닝 영상에서도 이제 소개가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음은 이제 병의원 입지 분석 서비스 고도화 내용입니다. 한 이제 그 브랜드 본담이라고 하는 기업에서는 개원을 준비하는 치과 한의사 의사를 대상으로 어떤 병의원을 개원을 할 때 최적의 입지 조건이 어디인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어떤 그 서비스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코리아 크레딧 뷰로의 행정능력 인구 정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최신성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신뢰성을 더 줄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고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두 가지 이제 스타트업 사례들은 저희 플랫폼에서는 빅스케일 유니온에서 시행하는 이제 설명회와 동시에 플랫폼 자체적으로 찾아오는 데이터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찾아오는 데이터 설명회는 스타트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우리 플랫폼의 교통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문의가 있거나 본인들의 자사 서비스를 고도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접근을 해주셨던 사례들인데요. 그래서 플랫폼에 이제 그 연락을 하셔서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셨고 플랫폼에 데이터가 없었던 경우는 우리가 풀 데이터를 이제 찾아드리기도 하고 혹은 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어떤 활동을 수행했던 사례입니다. 먼저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확대하는 측면에서의 공유자전거 서비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수도권 광역전철역별 시간대별 승하차 실적을 별도로 이 스타트업의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게 한 실적이 있었고 이 사업 내용은 올해 철도공사에서 추가 고도화해서 사업화하는 모델까지 발전시킬 계획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3부에 한국철도공사에서 발표하실 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스타트업 사례는 공간 공유 모빌리티 물류 서비스 확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의 어떤 물품 보관소의 위치에 따라서 여행객이 자기가 들고 온 물건들을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이제 배송을 위탁을 하는 형태의 어떤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국철도공사의 역사별 물품 보관함 정보라든지 자유여행 패스 정보 등을 이용을 해서 어떤 자사의 어떤 그 물품 보관 상점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는 데 측면에서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왔고 이 사업 역시도 올해 철도공사에서 별도로 좀 사업화시키는 고도화하는 측면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공단위에서 수집된 그 사례들인데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콜택시 수요 분석을 통해서 콜택시가 배차가 되는 어떤 노선이나 시간대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들을 이제 지자체에 제공을 해서 결국에는 그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이제 기초 자료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진행을 하게 될 테고 의사결정 기반으로 어떻게 실증적으로 어떤 그 콜택시와 관련된 어떤 이동권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의 그 정책들이 수행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 데이터를 보시면 울산시에서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데이터 이외에도 울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역시도 같이 융합을 해서 활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사례들을 발굴해서 확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노인보호구역,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활용한 현안 분석이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이제 개선 정책을 세우는데 주로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공공에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 이외에도 민간에서 수집하는 데이터 역시도 같이 메시업돼서 활용됐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항은 이 사업은 이제 실증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CCTV 기반의 그 교통량이 계측이 되는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그러니까 현재 신호운영 체계는 결국에는 내가 이동하는 방향, 주 방향이 연속적으로 그린라이트가 켜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호 교차로에서는 매일 막히게 되는 이제 반복적인 현상을 겪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들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어떤 실증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은 결국 단일 지자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어떤 표준 모델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전국 확산 모델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사업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역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고도화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분야에서 가장 좀 국민들께서 이제 체감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불편 사안이 있는데, 이 역시도 데이터 기반으로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한 어떤 이제 개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활용 사례로 발굴이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최종적인 PT 발표 내용은 마치겠고요. 저희가 플랫폼에서는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추진하려고 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이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그리고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데이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SOS 서비스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수요를 파악을 하고 그 수요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플랫폼 단으로 별도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지금 발표관에 질문이 올라온 사안이 있었는데요. 안 보이는데 좀 더 크게 해주시겠어요?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질문 사안은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인지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있으십니다. 일단 이 사항은 코로나19가 최초 발병됐을 때도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안인데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느냐가, 지금 이 사안은 실질적으로 실증 서비스를 서울시와 함께 이제 만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대체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컨소시엄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코로나19, 그러니까 감염병을 대비해서 공공교통수단을 안심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마이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까 사람 이동과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데이터들, 즉 결국에는 위치 기반 데이터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핸드폰을 이용하게 되면 단말기에서 수집되는 GPS 정보들, 그리고 통신사에서 기지국 기반의 데이터로 수집되는 정보들, 그리고 와이파이 단말기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어떠한 위치를 어떠한 시간대에 어디를 이동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 그 데이터 역시도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공간 정보들, 예를 들면 코로나19 발생 확진자가 다녀왔던 전염병 지역 주변에 내가 과연 그 경로를 지나왔는지에 대한 어떤 분석 내용들을 통해서 그 대상자에게, 그 개인에게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그 경로와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든지 하는 서비스들을 이제 서울시 컨소시엄에서는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 방금 질문자께서 말씀하셨던 사안들과 좀 일치돼서 설명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 추가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혹시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라면
이제 설명회 이후에 빅스퀘어 유니온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